지금부터는 이제 필리핀 이제 시장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내에 국내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구분해서 2020년 같은 경우에 실제 국내 투자자는 약 55% 정도,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약 45% 정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2021년도가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수가 확 늘었어요. 64%, 거의 10%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수가 36% 이렇게 이제 줄었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 퍼센터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IPO, FOO, 그다음에 PP, SRO. 이게 뭔지 이걸 이제 좀 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TO, 텐더 오프. 자, 이런 이제 용어들이 영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아는 것은 지금 우리 이제 기초 투자자 단계에서는 깊이 있게 알 수는 없고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IPO 같은 경우는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이제 오른쪽에 기업들 제가 쭉 기록을 해놨죠. 하우스톡, 시티코 에너지, 그다음 피가로 커피, 그다음에 메론맛? 예. 자, 그다음에 뱅크 오브 커머스, 그다음에 라슬락 코퍼레이션, 비스탈랜드 리처업, 그다음에 발라니 프루타스, 바로 프루트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공개가 됐다라는 거 하고요. 이걸 이제 IPO라고 하죠. 자, IPO 이렇게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죠. 2021년도에 IPO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프에 보면. 그 다음에 FOO. FOO는 Follow on Offering이라 그러는데 이제 뒷부분은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PP는 뭐냐면 Private Placement. Private Placement가 이제 디또, AC 에너지, 디스커버리, 쉐이크 피자,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O가 뭐냐면 Stock Right Offer, 유니온 은행, 그 다음에 마닐라 마이닝, 그 다음에 필렉스 마이닝 이런 회사들이 이제 Stock Right Offer를 이제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 IPO가 뭐죠? IPO 이제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기업 공개. 회사를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을 사는 주주들의 돈으로 자본금을 확보한다. 이제 IPO. 영어로도 이렇게 이제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오프링을 진행하는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필요한 신고서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프라스펙투스라고 그러는. 프라스펙투스. 이제 어떻게 공개하고 재무 상황은 어떻고 이제 프라스펙투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권감독원의 SEC에 먼저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요. 그다음에 팔로운 오퍼링은 뭐냐면 후속 공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기업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공개를 1패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신주를 다시 100만 주에서 20만 주를 더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우리는 팔로운 오퍼링 또는 후속 공모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나서 다시 팔로 따라가서 다시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세컨다리 오퍼링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후속 공모 FO는 기업 공개 후에 신주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존 주식을 이렇게 더 시장에 프리폴로트가 올라가겠죠.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을 시장에 아웃스탠딩 쉐어로 더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우리는 후속 공모, 즉 팔로운 오퍼링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된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적 보고서를 볼 때 FOO 그러면 후속 공모를 했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면 되죠. 그래서 이게 additional issuance of the company shares after its initial public offering 이제 이런 것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어, 왜냐면 이제 자금을 추가로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00만 주를 1페소에 IPO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좀 추가로 20만 주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이제 자본을 좀 증식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Stock Right Offering, SRO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 용어만 기억해 놓으세요. SRO. 유상증자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죠. 또는 코퍼레이트 본드, 즉 사채를 회사가 이런 조건으로 5년 동안 빌려주시면 매년 6%의 이자를 주고 5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서를 써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사에서 발행한다 해서 회사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120만 주 중에서 다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거죠. 50만 주를 더 발행한다. 그래서 이거 스탑 라이트 오프링, 즉 유상증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용어만 간단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이 자본금 늘리는 방법, 돈이 필요할 때 신규로 자기 회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내 주식이 100만 주에서 120만 주까지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50만 주를 더해버리면 170만 주가 되죠. 그렇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을 170만 주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주식의 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죠. 이것을 이제 딜루트라고 그럽니다. 희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스탁 라이트 오퍼링이 뜨면 이거 또 유상증자하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닌데 라고 눈치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 자, 그런 개념에서만 좀 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으면 무상증자가 있겠죠. 무상증자는 뭐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회사가 추가로 자금 넣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리테인드 어닝이라고 이렇게 이제 회계학상으로 얘기하는데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자본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환하냐면 자본금으로 전환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 하는 것은 자본 더하기 부채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 자본의 이익 잉여금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사실은 되는데 우리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주식이 늘어나는 방식이죠. 자, 이런 것들을 무상증자라고 한다. 그래서 무상증자에서 영어로는 이것을 보너스 이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 이윤을 자본금으로 돌려서 실제로 그 자본금만큼을 다시 주식을 신주로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받는다 해서 보너스 이슈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런 무상증자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항상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주가가 무상증자가 보너스 이슈가 온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준규 형제가 바로 질문한 이건 이제 주식 공개 매수라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텐더 오프라 그래요. 텐더 오프는 어떤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주식들을 이제 다 매각을 미리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APX 마이닝 같은 경우 오프 프라이스 1.30에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 기간 주죠. 이 가격으로 팔 사람 파십시오 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면 데드라인이 있죠. 3월 10일 12시 정오. MPI는 어제 그제 12시 기준으로 해서 데드라인이 끝이 났거든요. 그럼 이걸 언제 세트를 해주느냐? 3월 12일에 데드라인 같으면 3월 24일, 즉 14일, 즉 2주 후에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식 공개 매수를 아예 오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식을 우리 이제 준규 형제 갖고 있던 주식을 5만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만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텐더 오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쥐고 있을 것인가 리퓨스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순전히 이제 본인에게 달린 거죠. 난 그냥 계속 쥐고 있다가 나중에 온라인 시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또 높은 가격을 주네? 그러면 빨리 그 기간 안에, 텐더 오프 기간 동안에 이제 매각을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특정된 기간 안에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왜 공개 매수하느냐? 목적이 있겠죠. 기업을 컨트롤,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unlock value. 왜냐면 이 가치 자체를 아예 이제 해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주주들에게 이참에 이걸 다 팔고 출구 전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개 매수하는 목적 뭘까요? 공기업 주식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회사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MPI가 이제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딜리스팅을 발룬테리 딜리스팅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프리미엄을 얹어줍니다. 어디에다가요?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다가.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안 얹어주면 안 사죠. 그리고 요 지금 보면 투고그룹을 이제 SM이 샀어요. 그래서 이 투고그룹도 이제 딜리스팅을 하게 되거든요. 텐더 오퍼를 해서. 그러면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페소다. 그러면 거기다가 2페소를 0.2, 20센타브를 더 얹어주는 거죠. 그럼 1.2페소에 우리가 사겠습니다. 라고 오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공개 매수, 즉 텐더 오프. 텐더 하면 무슨 말이죠? 부드럽다. 텐더로인. 고기가 이제 부드러운 부분. 그러니까 아주 점잖하고 젠틀한 오프를 하는 게 텐더 오프. 점잖하게. 텐더 오프가 있고 그다음에 적대적인 오프가 있어요. 적대적인 오프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이야기도 안 하고 기업의 주식을 계속 몰래 사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삼성생명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야금야금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때 우리 이제 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아자동차 다니던 우리 직원들에게는 월급으로 다 막 강제로 주식을 사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더 오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텐더 오프 리포트를 잘 봐야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세큐리티 앤 익스체인지 커미션의 이 텐더 오프가 이제 공시가 떠요. 텐더 프라이스 얼마에 사겠다. 그 다음에 오퍼 피리드 언제까지 한 달 보통 기간 주죠. 그 다음에 왜 이 오퍼를 하게 됐는지 purpose of the offer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밸류에이션 리포트까지 해서 그 다음에 딜리스팅 즉 상장 폐지를 하는 계획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정권감독원에 허락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오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이제 텐더 오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 매수 제한을 하는 거죠. 자, 보통 기간은 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MPA 같은 경우는 한 30일 정도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MPI에서 텐더 오프를 해가지고 산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완전 사들여야 되는데 사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텐더 오프를 언제든지 구매자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겠다고 예를 들어서 5.1페소로 이렇게 사겠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내가 살라고 했던 게 100만 주인데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50만 주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못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캔슬이 가능한 the bidder's option to withdraw offer. 그러니까 비더는 누구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장 폐지후액은 보유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뭐 갖고 있으면 배당금은 여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바이어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상장돼 있으면 언제든지 시장의 가치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매일 가격이 변화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분기별 보고서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프라이빗으로 가면 그런 의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실제 가치가 어떤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공개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걸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주식 시장에서 할 때는 세금이 여러분들이 필리핀 내에 우리가 거주하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10%만 내면 돼요. 근데 만약 한국에서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15%입니다. 근데 이게 딜리스트가 된 상태에서 프라이빗 회사에서 같은 경우는 세금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BIR 클리어런스도 받아야죠. 우리 중교 형제 이걸 좀 공부를 하고 그걸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죠? 안타깝다 그죠? 그리고 이 네. 딜리스팅된 회사의 인포메이션 즉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왜? 그런 그 공시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기업을 공개하고 나서는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요. 바로 경고 들어가고 워닝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안 하면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딜리스팅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자 보호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텐더 오퍼를 살 거냐? 팔 거냐? 아니면 쥐고 있을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FMSEC는 퍼스트 메트로색 이저 메트로뱅크의 온라인 증권 회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어, F는 빨리 텐더 오프 리포트를 빨리 읽어봐라. 그다음에 M, make your decision 빨리 결정을 해라. 그다음 세 번째, 리카이먼트에 대한 것을 빨리 이제 브로커한테 팔겠다라고 제안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컨포메이션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드가 난 안 팔래라고 위드로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xpect confirmation, 즉 최종 확인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가 그리고 확실해지면 collect payment. 왜냐하면 시중에 거래되는 것보다 더 추가로 얹어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절차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신규 상장사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사항. 자, 이 텐더 오프에 대해서 질문. 앞으로 이제 TO가 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저에게 항상 좀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사소한 것까지 그렇다고 뭐 이 주식을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이거 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라 마라 얘기를 안 하고 기업을 분석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 주가 수익률은 어떻고, 그 다음에 주당 수익은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다, 안 좋다, 성장성이 좋다, 안 좋다, 미래 잠재력이 있다, 없다, 모아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도록 만들어주되 필요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텐드 오프라든지 SRO라든지 FO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빨리 저에게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이제 이 증권 중개사 원래 수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저그 전부 동기생들이 그런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초기에 아직까지 이제 투자자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이제 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 준규 형제 어때요? 네, 텐드 오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감 잡으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끝났잖아요. 네, 기간이. 끝났어요. 예. 네, 텐도프 기간이 이제 익스파이어가 됐거든요. 갖고 네. 계시고 나중에 이제 배당금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돼서 어떻게 이제 매매할지 이런 부분들은 어 나중에 이제 메트로 패시픽에 보면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 부서가 있어요. 그쪽에다 네. 연락을 해서 혹시 이렇게 팔려고 하면 어떻게 좀 도움을 메일을 받을 수 있느냐. 보내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네,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오케이. 그 아까 이제 그 주식 저희 배당금에 받은 거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득세요. 그쵸? 그 네, 소득세가 근데 삼미계 제가 SMC, 삼미겔 코퍼레이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메일이 와요. 콜에서. 네. 그 뭐 아피다빗을 이거를 내야 되고 그거를 공증받아서 자기네 부서로 전달을 해달래요.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할 경우 25%의 세금이 차감된다라는 그런 공지가 매년 오거든요, 저한테. 그거는 이제 네, 우리가 여기 필리핀에 살고 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비자, 네, 비자 맞아요. 네, 네, 비자를 알려줘야 한국에 있으면 이제 필리핀에 비자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디비던드에 대한 그 텍스 위드홀드를 15% 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으면 10%만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 아, 메일을 매년 네, 아, 보내는 게 좀 아, 궁금했거든요, 항상. 그러면 저 비자 돼 있는 거 사진 찍어서 그거 네,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뭐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네. 갖고 주면 바로 그냥 그래서 업데이트 됐다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주는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그걸 요청은 안 하는데 꼭 SMC만 그렇게 해요. 좀 신기해가지고. 그래요? 어디 네, SM? SMC요. 삼미겔 코퍼레이션. 산미계. 산미계 그 기업이 요즘 좀 썬찬트만 뭐 요구하는 것도 아, 많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아무도 그냥 제때제때 10% 떼서 배당금이 나오는데 꼭 음. 유독 SMC만 매년 그렇게 그 메일이 와요. 그거는 원래는 SMC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증권 그 브로커에서 원래 그런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음, 저도 그것은 그래서 직접 바꾸고 오는 게 있어요. 아니고,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중규 형제는 어디 콜 갖고 있죠? 콜 파이낸셜. 예, 맞습니다. 그런 콜에서 원래 이제 배당금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날아와요. 음, 왜냐면 온라인 증권 거래소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개인한테 직접 이렇게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메일을 받으시네요. 나는 전혀 받은 적 없어요. 그쵸? 네. 제가 난, 나중에 캡처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주식을 뭐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어, 종목을 계속 공부하려고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초병을 세운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각 회사마다 10주씩 이렇게 뭐 500페소 아, 이런 식으로 사보는 거예요.
그 사놓고 그 회사의 추세를 보는 거죠. 이제 트렌드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한 15개 종목 정도를 보초병을 다 보내놨어요. 나중에 이제 아, 우리가 이제 기술 분석 들어가고 본질 분석할 때 내가 그런 기법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텐데, 뭐, 내가 뭐 전문 투자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방법을 제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많이 써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종목이 내가 22종목까지 갔었는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음, 콜에서 이제 메일이 날아오죠. 이렇게 해서 빨리 업데이트 하라고 이메일이 오죠. 우리 일단, 민국 형제, 예, 집사님. 네, 네. 조금 전에 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저도 사실은 콜에서 그런 요청 그걸 받거든요. 네. 아, 그래서, 콜에서 왔죠? 예, 예. 저도 이제 ICT 때문에 그 네. 배당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용이 와서 저도 항상 콜에다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온라인 증권 회사에서 하지 직접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직접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없게끔 구조를 이렇게 이제 증권거래소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권 회사를 통해서 즉 은행이나 온라인 우리가 지금 하는 콜 파이낸셜 그다음 퍼스트 메트로색 이런 경우는 다 온라인 증권 회사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이게 볼 텐데 그럼 이제 그런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이제 SMC에서 직접 오는 거는 특별하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질문 있나요? 없죠? 목사님, 네, 당장 폐지를 했다가 그 예. 회사가 다시 상장할 수 있죠. 다시 상장하려면 다시 이제 상장 규모에 맞는 모든 이제 조건을 다시 이제 충족해서 그 기간을 또 다시 이제 시간이 걸리고 또 상장하는데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딜리스팅 할 때는 특별하게 회사가 정말 자본 잠식되고 막 이래서는 실제 내재 가치는 있는데 시중에서 이제 unloved 주식이라 그러거든요. 사랑받지 못한 주식이 돼버린 거예요, MPI가. 원래는 6페소, 7페소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아주 그냥 어, 전에는 한 2페소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 음, 보니까 5.1페소 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퍼를 하는 거죠. 내가 5.1%에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 프리미엄 얹어가 다 사주겠습니다라고 전부 사들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갖고 있으면 상장 폐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상장을 하려면 필리핀 정권거래소 요구하는 조건을 다시 맞춰서 다시 시작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열심히 또 좀 달려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저 보면 업손 인터내셔널 우리 이제 그 컴퓨터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마우스부터 해서 판매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 업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원래 소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리미어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솔라 필리핀, 글로벌텔레콤, 알터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굉장히 좀 추구하고 많이 가는 SPNEC, SPNEC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굉장히 좀 장래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런 회사들. 승인됐거나 또 대기 중인 회사들. 프라임 인프라는 아직까지 승인 안 됐습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에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주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코비드 이후에 경기 진작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 지금 홀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글로브에는 이제 SRO를 이제 세컨다리 이제 스탁 라이트 오퍼링을 하는 거죠. 자본 증자하는 거. 자, 그다음에 어, 자, 필리핀이 이제 1919년도 자료인데 정권 계좌 수가 162만 명이었어요. 122만 명. 그러다가 올해 162만 명. 정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는 분들이 2019년도만 하더라도
약 78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온라인 계좌를 봤더니 116만 명이더라고요. 72%가 성장했어요. 불과 한 4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온라인 계좌가 성장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래에 보면 지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루손섬이 13.9%, 13.1%, 토탈 어카운트를 하면 이제 13.9%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근로자들이 한 1.8%, 그 다음에 메트로 마닐라가 75.7%, 우리 서울에서 거의 뭐 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비사야는 아직까지 5.3%, 민다나오 3.3%. 자, 무엇을 보여줄까요? 모든 자본시장의 중심이 메트로 마닐라에 있다. 76%.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로컬 인플로이드, 즉, 필리핀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약 80%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7.7%, 그 다음에 은퇴한 사람분들이 5.3%, 그 다음에 해외 근로자가 1%, 그 다음에 무직자가 약 4.8%, 학생들이 약 1.2%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다라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업데이트된 자료는 오늘 다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021년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죠. 162만 명. 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온라인 어카운트는 116만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어카운트가 약 72.5%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엑스포라 해가지고 원래 작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엑스포를 했어요. 약 7,179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되고요. 19,000명 정도가 부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751명 정도의, 한 건 정도의 다큐멘터를 다운로드 해가고요. 비디오 뷰도 그렇고, 웨비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필리핀 스탁 익스체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광고하고 많은 투자자들을 오프하고 있다. 이런 초입 단계, 즉 시작 단계에서 오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필리핀 정권거래소를 잘 알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 저평가된 기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이런 것들 잘 공부해서 아주 초기에 요즘 이제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신규 주소 바로 디비던드 일드 인덱스 있다고 그랬죠. 상위 20개 회사, 고배당 회사를 주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미드캡, 중자본금 회사 20개 회사 가지고 만든다. 이런 지수가 벌써 2개가 더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필리핀 시장의 정권 시장에 이 불 사이클과 베어 사이클이 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이클, 심리 사이클이 있었죠. 맨 처음에는 이제 불 사이클을 보면 이게 뭐냐 상승장이라고 그러죠. 베어 사이클은 하락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상승장에 보면 맨 처음에는 no interest,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서히 루머가 좀 돌기 시작합니다. 옆에 누구도 철수도 사고 영희도 사네. confidence, 조금 자신이 생기네. 그러다 optimism, 점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instant wealth, 주위에 막 100만 장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100만 페소를 투자했는데 벌써 500만 페소가 됐다는 거예요. 유포리아, 거의 뭐 이제 뭐 환락 상태. 나도 꿈이 이루어지겠다. 이제 이렇게 갔다가 버블 버스트, 이제 거품이 이랬다는 거 알죠? 셀링 패닉,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죠. 자산을 잃습니다. 로스 웰, 그리고 좌절합니다. 낭망하죠. 그리고 다시 약간 칩니다. 잠시 동안 또 행복해요.
그리고 다시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하죠. 다시는 주식시장 들여다보지도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필리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30대 기업 아까 우리가 이제 한번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6월 14일 기준으로 좀 뽑아봤더니 뉴 리스팅, 즉 신규 상장 회사 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2018년도에는 신규 상장이 하나, 2019년도에는 4개 회사, 2020년도에는 4개 회사, 2021년도 8개, 2022년도에 장장 10개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게 이제 앞으로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한국 기업 중에 건실한 기업이 있으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런 일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 기업 수 보면 올 6월 14일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2018년도에 메인과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267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68개, 하나밖에 회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늘은 게 없죠. 2020년 들어서 271개 회사, 그리고 2021년도 276개 회사, 그리고 2022년도에 286개. 그래서 지금 286개 정도로 일단은 상장이 돼 있다. 286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는 30개 회사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자, 10개 회사, 홀딩 회사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변동상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하고 주가 수익률하고 타겟 프라이스, 즉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라 아니면 말아라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참고로 이렇게 좀 봤으니까 나중에 보내드리면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2개 회사, 아얄라, SM프라임, 은행은 BDO, BPI, MBT, 메트로뱅크, 유니온뱅크 다 지금 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업종은 AC에너지, 어보이티스 파워, 엠프라도, 술 판매하는 주류 회사죠. 졸리비, 모랄코, 몬데니신, 누들 회사죠. 유니버셜 로비나. 여기 보면 엠프라도는 마이너스 4.608이기 때문에 홀드해라 이렇게 이제 뭐 나와 있죠. 자,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메트로 세계 어카운트를 하나 또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메트로 세계에서 또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은 컨버지, ICT, 글로브, PLDT, 퓨어골드, 윌콘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에는 세미라라. 자, 전부 보면 거의 기업들이 바이로 다 나와 있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몇 개 회사들 제외하고는요. 자, 이걸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non-PSEI 스탁, 즉 자, PSEI는 30개 회사 외에 non-PSEI 스탁은 33개 회사가 있습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홀딩에서는 아얄라 로지스틱,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필 인베스터 메가월드 로빈son 비스타랜드, 그 다음 리츠는 아얄라 리츠, 필 인베스터 리츠, 메가월드 리츠, 로빈son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는 이스트 웨스트 뱅크, 필리핀 내셔널 뱅크, 유니온 뱅크, 그 다음에 세큐리티 뱅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업종에는 CHP, 시멘트 회사예요. 센츄리 투나, DNL, 그 다음에 FV는 어디냐면 퓨어, 산미겔 회사, 산미겔 회사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피가로, FCG, F젠, 아얄라 전자회사 IMI, 맥스 치킨, 마닐라 와터, 메가 와이드 건설회사, 그 다음에 페트론, 피자, 쉘 필리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서비스 업종은 바로 카지노, 블룸, 그 다음에 세부 패시픽, 그 다음에 MAC도 이런 이제 매립하고 하는 회사예요.
로빈슨 랜드, 그 다음에 기중품 판매하는 SSI 홈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이닝은 니켈. 그래서 난 PSA는 니켈이 들어있다. 자, 이제 PSA의 상장 회사를 다 이제 제가 뽑아서 이게 이제 드렸으니까 심볼을 여기 특히 이제 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쭉 이 회사들 286개 회사를 제가 다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언제 상장돼 있는지 오른쪽에 보면 리스팅이 돼 있고요. 섹터가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다 아니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SME 보드는 스몰 앤 미디움 엔터프라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머지 메인보드는 메인보드고요. 그 다음에 섹터를 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섹터를 홀딩 회사다, 프로퍼티다,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쭉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쭉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라고 제가 일일이 다 스크린샷을 떠다가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쭉 한번 보세요. 자, 뉴 리스팅 된 것도 바로 이제 콘버지가 2020년도에 10월 26일 날 상장이 됐죠. 그 다음에 알토스 프로퍼티 벤처가 2020년 6월 26일이요. 그 다음에 A리츠가 2020년 8월 13일. 그 다음에 DDMPL 더블 드래곤 리츠가 2021년 3월 24일. 그 다음에 몬데 니신이 2021년 6월 1일에 상장. 그 다음에 메리마트가 2020년 6월 15일. 그 다음에 필 인베스터 리츠. 그 다음에 로빈슨 리츠. 그 다음에 메가월드 리츠. 그 다음에 올데이 맛. 이렇게 해서 상장돼 있는 날짜하고 실제 이런 구체적인 자본금하고 이런 오퍼됐던 금액하고 초기에 제한됐던 금액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상장돼 있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증권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콜 파이낸셜만 원래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AB캐피탈, 또 뭐 UBS, 메이뱅크, 만다린, 팀손, 뭐 SB 에퀴티, 그 다음에 퍼스트 메트로색. 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차이나뱅크 온라인, 콜 헬코 트레이더, 콜 파이낸셜, 아이 트레이더, 이글, 이스턴, 그 다음에 F 얍 세큐리티, 메트로색, G 트레이더, 그 다음에 AAA 에퀴티, 뭐 AB 캐피탈, 그 다음에 M 트레이더, 알파, APS, BDO 세큐리티, BPI, 은행들이 많이 이제 증권 회사들을 다 하죠. HDI, 또 뭐 자카, 랜드뱅크, 루나, 럭키 세큐리티, 메이뱅크, 머켄타일, MSI, 뭐 옵티멈 해서 쭉 한번 보세요. 유트레이드, 유니캐피탈은 제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이제 RCBC,